수상한 외환거래 7조 6박 코인 환치기 자금 세탁 가능성 무게.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점검 결과 은행권 1년 6개월간 6조 6천억, 신한 우리은행 두 곳서만 4조 원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홍콩, 일본, 미국, 중국으로 흘러가 대표 같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보내 대부분 물품 받기 전에 사전 송금.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6박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 그렇군요. 문정부 폐쇄했던 마차진 사격장서 군 내달부터 대공사격 훈련 재개. 여기서 다시 훈련한대요. 중외교부 윤정부 사드 산불 방침 따라야 대외정책 연속성 유지에 압박. 박진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낼 것 반박. 중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산불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산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한다. 27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회에서 사드 산불은 한중 간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이는 상호 신뢰 증진, 협력 심화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박 장관의 대정부 질문 발언 외에 보태고 더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드 산불 관련 질의에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요. 98일 만에 10만 명대 확진. 중대본 자율방역 현장선 효과 의문. 분비는 풀파티장. 와우. 한국 학원 수업 원격 전환 권고. 학원기 탁상행정. 사전 협의 없어.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 권고했지만 정부 지원 대상 줄여 시류 떨어져. 공무원 휴가 복귀 때 신속 항원 검사 물놀이 시설 213곳 전수 점검도. 해외 유입 확진 532명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2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0만 285명. 팔꿈치 아파. 8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하루 532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27일 학원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재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강제적인 거리두기 조치 없이 넘기겠다는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현장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학원과 원격 수업 권고는 탁상행정이 뭐야? 중대본은 우선 일선 학원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또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 사이의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원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원격 수업 권고는 사전 논의 없는 기습 발표라며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오전 브리핑에서 학원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한 것은 정면 반박한 것이다. 연합회는 원격 수업 권고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맞벌이 가정은 갑작스러운 원격 교습 권고로 방학 기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 초2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워킹맘에게 방학기간 학원은 보육의 개념도 있다. 갑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을 듯 학교가 정상 등교했는데 이제 와서 학원만 원격으로 바꾸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과학 방향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학부모 B씨는 어른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대규모 콘서트도 가는데 왜 아이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했다. 지원금 축소하고 유급휴가 권고. 중대부는 자율적 거리두기가 작동하기 위해선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하라고 일선 사업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급휴가를 주기에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다. 정부는 최근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급하던 지원금 규모를 오히려 축소했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5,000원씩 5일까지 지급하는데 11일부터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아프면 쉬라.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국민들이 자율방역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유급휴가 지원금 축소는 불가피한 개편이라며 가족 돌봄 휴가비는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경우 하루 5만원씩 최대 12일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대부는 공무원들에게 가능하면 회의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재택근무와 휴가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휴가 복귀 때는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중대부는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코너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전국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의 방역 전수 점검을 예고했다. 확진자 추이 떨어지다가 주요 권고사항 학원 원격 교습 전환 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 사업장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유급휴가 보장 공무원 휴가 복귀 시 선제 신속 항원 검사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의 휴가 시행 불필요한 행사 모임 회식 자제 다중 이용 시설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 점검 물놀이 시설 전수 점검 마트 백화점 시음 및 시식 자제 검인가 이게? 통일부 과기부 압수수색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이게 뭐지? 한번 읽어볼까? 산업부의 다른 부처도 사직 압박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27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산하기관에 대한 사직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통일부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4곳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송강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임기철 전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에 대한 사직 강요가 있었다며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그랬대.
100명 넘게 모여 노마스크 풀파티 걸려봐서 걱정은 안 돼요. 코로나 재확산에도 젊은 층 몰려 흠뻑 쇼서 확진 후기 쏟아지는데 후속 공연에 갈 것 방역의식 회의 증상 있는데 진단검사 안 받기도 2년 넘게 기다려온 파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할 순 없죠. 직장인 이모 씨는 23일 서울의 한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열린 풀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적 없는 이른바 네버 코비드족이다. 입장해보니 수영장에 이미 100명 이상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형 튜브 위에 여럿 올라타거나 밀착해 춤을 추고 있었다. 이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야외라 규제를 어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언젠가 한번 걸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즐겼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활동량이 많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청년층을 매개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몰리는 대형 공연이나 풀파티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야외 콘서트장에서 대량의 물을 뿌리는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에 갔다가 확진됐다는 후기가 쏟아진 것을 두고 지자체를 통해 관련 사례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정작 젊은 세대 중 상당수는 확진 가능성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30일 강릉에서 열리는 흠뻑쇼 입장권을 예매한 대학원생 김모 씨는 한번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 재감염이 되더라도 별로 아프지 않다고 들어갔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공연도 가볼 생각이라고 했다. 일부 청년층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20일 재감염 통보를 받은 대학생 A씨는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모임에 참석했다. A씨는 두 번째 감염이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대학생 이모씨도 확진 판정 3일째부터 가족들과 식사했다. 이씨는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했다. 무증상이라 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고 평소처럼 출근하는 직장인도 있다. 김모 씨는 1차 감염 때와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확진됐다고 느꼈지만 일반 감기와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일시적으로 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축제나 클럽 방문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코로나 재확산에 지자체 축제 줄줄이 취소됐네. 어허, 2차 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의 7배 보행자의 진심인 사회로 고속도로 보행 위험한 2차 사고 지난달 15일 경남 함양군 광주 대구 고속도로 거창 나들목을 약 7.5km 앞둔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힌 후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뒤에서 오던 SUV 차량에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또 다른 SUV가 1차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차와 충돌했고 A씨와 이 SUV 운전자 B씨가 모두 숨졌다. 진짜로. 이날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2차 사고였다. 2차 사고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등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도로에 나온 운전자를 뒤에서 오는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올해 고속도로 사망자 4명 중 1명은 2차 사고. 2차 사고가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러나 고속도로에도 종종 보행자가 생기고 사고도 발생한다. 1차 사고 차량 탑승자가 사고 현장 확인 등을 이유로 도로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속도로에선 차량 시속이 100km 안팎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 4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 인근에선 25톤 화물차가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앞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2달 뒤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창원 분기점 인근에선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4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한동용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은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4%는 선행사고의 당사자라며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연평균 32명에 달한다. 5년간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6.8%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65명 중 16명이 2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차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1차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갓길로 차를 옮긴 후 사고를 당했다. 갓길로 옮겼는데? 2차 사고의 치사율은 60.2%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8.6%의 7배에 달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차 사고 후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1차 사고로 안전장치가 훼손된 차량 안에 남아있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최소 안전조치 후 안전한 것으로 대피.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고장이 났을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2차 사고 대부분은 1차 사고 후 불과 몇 분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공사의 행동 요령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운전자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뒤에서 오는 차량의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한다. 조치 후에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112 경찰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좋다. 박신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트렁크를 열고 비상 깜빡이를 켜두는 것만으로도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충분히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보험 처리에 유리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 우선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도 삼가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안전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뒤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2차 사고 원인의 약 90%는 전방 주시 태만과 졸음운전이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여름 장마철과 휴가철엔 비가 자주 내려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틈틈이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환기시키고 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졸리면 무조건 쉬고 전방을 확실히 주시하며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억대 명품 대금 차명 계좌로 탈세 혐의 99명. 현금 받은 고액 수강료 누락한 학원. 임대소득 신고 안 한 음식점 사장들. 임대소득.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명품 가방 등을 판매했다. 1,000만 원이 넘는 물건들이 대다수였고 수억 원이 넘는 제품도 있었다. 하지만 A씨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훨씬 적었다. 물건 판 돈을 전 동업자를 비롯해 지인 명의 차명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로 받은 명품 시계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내다 팔기도 했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돈으로 최고급 스포츠카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A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5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서민 생계 밀접 분야에 초점을 뒀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입시학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문대 최다 합격을 내건 예체능 전문 비입시학원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전후로 1:1 특강을 해준다며 컨설팅 비용으로 학생 한 명당 500에서 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현금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정보도 조작했다. 비 학원장은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에 상가를 구입해 가게 3곳을 임대하고 수익을 챙겼다. 비싼 외제차도 여러 대 샀다.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유명 음식점 C 사장도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C 사장은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집들을 모두 임대했다. 하지만 세 채가 넘는 집으로 받은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소득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서쪽은 찜통, 동해안은 산삼. 그래요. 팬현상, 통풍 탓. 서울대는 광주 33도, 강릉은 28도. 28일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선선한 서구동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간 기온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반면 태백산맥을 넘은 바람을 맞은 서쪽 지방은 팬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다. 팬은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어가면서 뜨겁고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우리 뜨겁자. 이에 따라 28일 한낮 기온은 한반도 서쪽인 서울과 대전, 광주가 33도인 반면 동해안인 경북, 포항과 강원, 강릉은 각각 27도, 28도로 예보됐다. 경남과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고된 전국 온열 질환자는 8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물을 자주 먹어야 한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부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요. 듀오 가입은 들어. 결혼하려면 잘해야죠. 오호호. 한번 볼까? 가치관의 변화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총 19만 2,507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 이사는 요즘 미혼 남녀는 본인과 상대의 경제력, 직업 안정성, 정신적 성숙 등 여러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결혼을 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현 미혼 남녀들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택하는 세대인 것으로 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의지가 확고한 미혼 남녀층도 공고하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작년 매출액은 4년 전인 2017년 대비 3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혼인 건수는 27% 감소한 데에 반해 결혼정보회사 수요는 외려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듀오에 가입한 정다희 31세 씨는 비혼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주변을 봐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친구들 드물다며, 다만 인생을 살아가는 확신이 드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다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듀오 고객상담부 이성진 상무는 소개팅이나 주변 인맥에 기대어 무작위로 상대를 찾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듀오를 찾는 미혼 남녀가 많다.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결혼 생각이 뚜렷한 경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결혼정보회사에서 인연을 만나야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라고 전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업체 선택의 기준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배우자를 찾는 중대한 일을 믿고 맡겨야 하지만 어떤 것이 믿을 수 있고 매칭을 잘하는지 가입 전에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혼정보 업체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업체의 매칭 시스템이 체계적인지, 기업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기업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회원의 만족도가 좌우되며 정의한 수처럼 실제 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기업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매칭의 질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듀오는 1995년
DMS라는 데이터 기반 매칭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이후 27년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왔다. DMS를 통해 44,000 성원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 매칭을 진행한 후에는 전문 커플 매니저의 감성 매칭이 더해진다.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매칭 커플 매니저가 전문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에 미처 드러나지 않은 회원 개개인의 성향과 특징,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매칭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듀오는 회원이 직접 상대를 찾을 수 있는 듀오 멤버스 클럽 서비스를 제공해 매칭 시스템을 더욱 다각화했다. 듀오 정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프로필을 공개하고 희망하는 상대 회원을 통해 만남을 요청할 수 있다. 듀오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정회원 수와 성원 회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투명한 회원 공개는 곧 안정적인 만남 기회가 제공됨을 의미한다. 2022년 7월 25일 기준 듀오 정회원 수는 35,630명이며 성원 회원 수는 44,958명이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회원 수는 듀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듀오는 자산가 매출액, 직원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업계 유일 외부 강사 대상 법인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재정 상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듀오 회원관리부 정민우 본부장은 듀오는 소비자가 결혼정보회사 선택 전 가장 궁금해하는 정회원 수와 성원 회원 수부터 기업 재정 상황, 회원 통계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일생일대의 중대사인 결혼을 맡긴 기업이기에 이런 객관적 지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중심 경영을 지속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듀오는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증가하는 재혼 인구, 전문가 도움 영향 커. 누굴 만나든지 다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혼 만족감이 천차만별임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 듀오를 통해 재혼에 성공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김진수 씨가 말했다.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하면서 재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1년 결혼한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이었다. 결혼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표면적인 조건 외에도 성향, 가치관, 서로의 상황까지 맞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재혼의 경우 자녀, 전 배우자와의 관계, 재산 문제 등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다. 재혼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듀오 고객상담부 이성진 상무는 가입 상담을 하러 온 재혼 회원 대다수가 일상에서 본인의 조건에 부합한 상대를 찾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 많은 재혼 회원이 활동 중인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듀오는 재혼 전문 리메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오랜 경력의 재혼 전문 커플 매니저가 사별, 이혼 등 회원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혼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재혼회원 대상 미팅 파티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소득 전문직 커플 매니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증가하는 회원수에 발맞춰 서울 본사를 포함한 총 11개 전국지사에서 커플 매니저를 대거 채용한다고 밝혔다. 듀오 커플 매니저는 여성,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주부 등에게 고소득 전문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산과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결혼이라는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듀오 회원관리부 정민우 본부장은 커플 매니저는 결혼정보회사의 핵심 인력이자 전문직이라며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맞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현직 듀오 커플 매니저는 한 사람이 인생의 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무척 큰 보람이라며 듀오가 업계 1위 기업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듀오 커플 매니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고 넥스트 페이지. 호호, 서울 시버스 3년 뒤에 모두 저상버스로. 연말까지 289대 추가, 도입률 73.6%.
전기수소, 저상버스, 전환도 가속화. 사선 공영주차장, 자율주행차 등 교통약자 편에 위한 교통사업 확대.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저상버스 325대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자체가 낮고 계단이 없는 버스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장애인 이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베리어 프리 장치로 꼽힌다. 시는 2025년까지 전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버스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서울시는 이 의무 수준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저상버스 도입률 2025년까지 100%.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서울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69.3%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6,672대 중 4,621대가 저상버스다. 시는 연말까지 저상버스를 289대 추가로 들여 도입률을 73.6%까지 높이고 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 압축 천연가스 저상버스에서 친환경 전기수소 저상버스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기 저상버스는 725대 운행 중인데 연말까지 283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도 연말까지 34대를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 공영차고지에 수소 충전소를 완공한 이후 수소버스 도입을 늘려 현재 15대로 운행 중이다. 전기 수소버스는 주행할 때까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기존 CNG 버스를 전기 수소버스로 교체할 경우 연간 35.8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을버스도 저상버스 도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2020년 처음 저상버스 8대를 도입한 후 현재 55대까지 늘렸다. 올해 안에 늘리고 연말에는 더 71대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사선 주차장, 장애인, 자율주행차 선보여. 시는 그 밖에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성파구 신천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시옷형 사선 공영주차장을 처음 조성했다. 사선 공영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할 때 사각지대에 회전 반경이 줄어 접촉사고 위험이 더 낮고 더 빨리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옆 차량과의 여유 공간이 있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전동 일체화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100명 중 100명을 모집하는데 1인당 최대 27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모델과 옵션을 선택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 마감 기한은 29일 오후 6시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시킬 수 있다. 21일에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처음 선보인다. 카니발 차종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차인데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의 누리꿈 스퀘어, 첨단산업센터 등을 거치는 노선에 투입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원 노후 조명 90% 연내 고효율 LED로 교체. 그래요. 서울시 정규구면 3억 원 이상 절감. 2024년까지 나머지 10%도 교체. 공공 캠핑장 56곳 편의시설 정보. 경기 공유 서비스에서 한 번에 확인.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56개 공공 캠핑장 위치와 편의시설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 공공 캠핑장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공유 서비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도민에게 개방하는 강의실과 체육시설 등 2,000곳 이상의 공공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캠핑장 그래요. 바이든 시진핑과 통화, 펠로시 대만 방문
긴장. 세인트루이스 100여 년 만에 폭우. 물바다로 변한 주택가. 강아지. 러시아 2024년 우주정거장 철수. 우주협력 종료 예고. 그래요. 유럽 폭염에 알프스 여름 스키장도 운영 중이다. 오호호. 워싱턴 돌아온 트럼프. 또 지난 대선 부패. 퇴임 후 18개월 만에 구국행사 찾아. 의사당 난입조사는 정치폭력배. 선거 다시 해야 할 수도. 재출마 시사. 그래요. 전쟁 중에 젤렌스키 부부 패션하고. 그래요. 미 패션지 부부 사진 여러 장 공개. 부적절 관심 환기 등 의견 엇갈려. 젤렌스키 우크라 전쟁에 비하면 코로나 기름값은 아무것도 아니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올레나 여사가 미국 패션지 보고에 화보를 찍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개월을 넘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보고는 부부의 여러 사진을 공개했다. 자신의 상징이 된 카키색 티셔츠를 입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검은색 옷을 입은 올레나 여사의 뒤에서 껴안는 모습. 올레나 여사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 계단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대통령은 뒤를 보면서 서 있는 등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 사진에는 두 사람의 주변으로 먼지 묻은 포대가 가득 쌓여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 고향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여전히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생각하겠느냐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올레나 여사 역시 내 인생의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끔찍한 몇 달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요. 어깨 힘 뺀 아트페어. MZ세대와 눈 맞추다. 어떻게 눈을 맞췄니? 기존 예술품들은 솔직히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꾸죠. 물론 여기서도 쉽게 고를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 돈 더 모아서 과감히 지갑을 열지도 모르죠. 삐삐밴드 출신 이윤정. 넘넘서 새 싱글 발매. 팬데믹이 준 소외감을 음악에 담았죠. 그래요. 멀리 안 가고 덜 쓰자. 인플레 시대에 짠내 물씬 파리바캉스. 24일 현지 파리 센강 변 축제 파리폴라주를 찾은 사람이 그늘 아래 캠핑용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관광객 말고도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았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폭염도 심해서 멀리 못 가요. 24일 오후 3시경 프랑스 파리 센강 퐁네프 다리 아래서 만난 대학생 마테오 씨가 말했다. 친구들과 바캉스 기분을 느끼려 이곳에 들렀다는 그는 프랑스 남부로 휴가를 가려 했는데 폭염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가까운 북부 노르망디 여행을 다녀왔다며 하루 93,000원 정도이던 노르망디 호텔 숙박료가 186만 6천원이나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만큼 누리지 못한 여름여행을 아쉬움을 파리에서 알렸다. 이날 생강을 따라 파리플라주가 열리고 있었다. 파리플라주는 매년 여름 생강 변 인공 모래사장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춰놓고 즐기는 축제로 다음 달 21일까지 열린다. 강변에 줄줄이 늘어선 파라솔 밑 선배대에서는 수영복 입은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만끽하고 있다. 최근 최고기온 섭씨 40도를 넘은 파리에서는
파리에는 거리 곳곳에 찬물을 뿜어내는 분모기가 등장해 행인들이 반가워하며 몰려들고 있다. 바캉스 민족 프랑스인은 휴가철 여행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바캉스의 라틴어 어원 바카티오가 자유로워짐을 뜻하듯 가급적 먼 곳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상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다. 고물가와 폭염에 여행을 포기하거나 가까운 곳에 짧게 머물다 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인플레이션으로 휴가 재설계. 이날 파리 플라주에서 만난 대학생 사샤 씨는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기보다 파리에 남아있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모님 댁에서 그냥 쉰다고 했다. 파리 대학생들이 고물가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짠물 바캉스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주말 오후 더 화려한 곳을 찾을 법한 청년들도 파리 플라주를 많이 찾았다. 드러누워 일광욕을 즐기거나 행사 기간 임시로 설치된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셨다. 파리 플라주뿐만이 아니다. 파리 15구 워터파크 아쿠아불바르는 이달 들어 주말마다 인산인해다. 해변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한 시민들이 도시 물놀이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프랑스인은 20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2년여 포기했던 여행을 올해 재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행 경비는 줄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아포프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인 프랑스인은 55%로 지난해 47%보다 늘었다. 그러나 응답자 4분의 1가량은 작년보다 여행 예산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심각해 치솟는 물가 때문이다. 지난달 프랑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유럽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지표로 환산하면 6.5%다. 프랑스가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라고 분석했다. 심한 휴가 양극화. 프랑스인의 바캉스 사수 노력은 절박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바캉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소득층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휴가에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빚을 내기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은 휴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가철 이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고려한 듯한 프랑스 하원은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매력 보호 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서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보너스는 3배로 늘고 각종 연금과 지원금도 오를 예정이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국과 이탈리아처럼 고유가로 수익이 급증한 에너지 기업에 초과 이윤의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정치권과 여론의 물가 억제 압박이 거세지자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는 9월부터 11월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0.2유로 그 이후 연말까지 0.1유로 내리기로 했다. 파리의 명품 수제 버거들 고기는 레어로. 우리나라의 명품 버거집이 속속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버거 브랜드인 슈퍼두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구스타프 이터리, 영국 출신의 유명 요리사인 고든 램지의 수제버거에 이어 구찌 오스테리아가 그것이다. 빅맥 세트가 5,900원인 대한민국에서 23,000원의 버거가 이슈되고 있는 것도 사실도 놀랍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미국계 버거 체인을 국내 대기업들이 수입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도 그렇다. 프랑스는 정반대다. 대자본이 투입된 기업청 버거 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체보다는 열정 있는 셰프들이 오랜 연구 끝에 문을 연 곳이 승승장구한다. 버거는 미국 문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파리지앵들에게 얼마 전까지도 해도 찬대받던 음식이다. 버거킹부터 파이브가이스까지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프랑스에 진출했지만 현지인보다는 관광객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 보다 알 수 있다. 프랑스 수제버거 원조는 르카미옹 킵이다. 파리에 요리 공부를 하던
하러 왔던 이가 푸드트럭을 열어 버거를 전문으로 팔면서 인기를 얻었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월드 베스트 20 버거집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 브랜드는 현재 파리에 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노르망디의 신선한 쇠고기에 숙성된 체더 치즈 그리고 신선한 버너를 사용하는데 카라멜라이징된 양파와 바비큐 소스가 어우러진 바비큐 버거가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다. 파리 뉴욕 버거는 뉴욕 버거 스타일에 푸짐한 파리지앵 스타일의 섬세한 디테일을 더해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영국 서머짓의 작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6에서 18개월 숙성 치즈를 사용하고 50여 차례의 테스트를 걸쳐 만들어진 폭신한 빵과 패티의 결함은 흠잡을 것이 없다. 특히 바삭한 튀김과 베이컨이 들어간 The Return of the Cowboy는 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파리 최고의 버거로 사랑받고 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송파구 시그널 서울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연 야니크 엘 셰프는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부자가 파리에 론칭한 버거집 버거 페르에피스를 최근에 찾았다. 미식가를 위한 버거라는 가치를 내건 이들은 노르망디산 쇠고기를 숙성시키고 최고의 스테이크를 구워내듯 세심하게 조리하되 튀겨낸 빵이 주는 바삭함을 더해진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뭐야? 손으로 커팅한 감자의 타임, 로즈메리, 파프리카 등을 훈연시킨 감자튀김이 곁들여 나온다. 어디에서 즐기든 파리에서 버거를 먹을 때 놓쳐서는 안 될 팁이 있다. 고기는 반드시 미디엄 웰던이 아닌 레어, 프랑스어로는 시냥로 주문할 것. 팍팍한 고기를 먹었다며 불평하지 않으려면 잊어서는 안 될 단어다. 시냥